등기 권리증이 있으면 받아야 돼요. 등기 권리증하고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하고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 신청 중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고, 만약에 매수인만 가려면 유임장 써서 보내주면 됩니다. 인감도장 아니고 인감증명서만 주면 될 거예요. 인감증명서에다 그 도장,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인감도장을 찍으니까 유임장 주시고 그러면은 매수인이 혼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으로 둘이 다 가셔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 그거 주면 안 되고요. 어떤 기존에 거요? 있던 거. 네? 기존에 있던 거. 그거는 그것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넘겨줘야 돼요. 그거 기존에 있는 거 갖고 하시면 될 거예요. 인감증명서 띄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유임장 써서 주시고. 그 서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형식 거기는 그 요건에 딱 갖춰야 돼요. 안 그러면 각하시킵니다. 또 말해요. 거기 등기소에서 뭐 빠졌다고 서류가. 법무사한테 어떻게 같이 갔을 때는 유임장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가면 소용 없죠. 같이 갔어요. 항상 법무사 맡기면 법무사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인 매도자가 아는 사이니까 같이 가셔도 되고, 그 서류가 구비 서류가 저기에 있거든요. 인터넷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만 갖고 매수인한테 주고 유임장 써서 보여주시면 매수인이 혼자 갈 수 있어요. 물론 법무사 맞추면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하고요. 항상 우리는 공동신청이고, 이게 요즘은 많이 한 법무사가 50만 원에서 비싸게 100만 원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보통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혼자 가서 많이 합니다. 단독 신청. 원칙적으로는 공동 신청인데 유임해서 유임장 쓰면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별 문제 없어요. 매수인이 문제지. 매수인이 사기당할까봐 걱정이지. 매도인은 돈만 받으면 되지 뭐. 항상 살 때가 문제예요. 팔 때는 돈만 받으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넘길 때는 돈 다 받고 우리가 넘겨주지. 넘겨준 다음에 돈 받지 않잖아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대차 할 때도 우리가 임대차 해가지고 언제가 동사무소 가지고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럼 확정일자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오전에 어디 가서 임대차 한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오전에 가서 임대차 해서 확정을 다 받았어. 근데 그 오후에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누가 지상권 전세권이 더 우선합니다. 임차권 등기였어도 최우선 변제 아니고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는데 요즘은 종이 카드가 아니고 전산이기 때문에 그 500원인가 보면은 열람할 대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소에 보면은 그런 게 지금은 많이 사기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사기가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전산으로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갑과 은 사이에 갑이 출연에 인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48조에 의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전 처분을 살아있을 때 처분할 때는 언제 하냐? 우리 성립할 때 재단법인이 성립할 때 요 A라는 돈이 이 재단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위원으로 할 때는 언제 넘어가냐? 사망 시 이 의리 재단금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근데 48조는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이렇게 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는 187조의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제3자에 관련되어 대항하려면 등기하세요. 좀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8조는 생명체로 누가요? 법이 성립할 때 딱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위원을 하면 위원이 사망할 때 딱 누구한테 가냐? 재단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48조에 근데 판례는 두 당사자 사이에는 당연히 등기 없이도 의료 재단으로 가지만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등기하세요. 186조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론형이. 그러면 이제 둘이 비교하시겠죠? 그래서 각과 출연자와 이 재단법에 대해서는 180 적용해서 법률상 당연히 의뢰재단으로 가지만 제3자 대대항하려면 등기하세요. 186조에 의해서.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자, 시효를 보십시오. 시효. 자, 소멸시효는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릴 리가 없잖아요. 내 거는 내가 내 거를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 행사하나 행사 안 했다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얘는 소유권 외를 말합니다. 소유권 외. 소유권에 얘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물권은 20년간입니다. 영유 물권은 20년, 담보 물권은 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얘는 영유 물권만 말해요. 물권은 20년, 채권은 10년. 그래서 얘는 행사하지 않으면 얘는 소멸합니다. 이 소멸할 때 등기하냐 안 하냐 이 말입니다. 187조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을 말입니다. 등기 없이. 물론 나중에 뭐 해봤어요? 말소 등기를 하겠죠. 예? 다시요. 자, 다시요. 자, 만약에 저당권이 있어. 갖고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을 20년 동안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전세권을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요 용익물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역권이 예를 들어 지상권을 20년 동안 행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사라져본다 이 말입니다. 소멸된다.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자면 소멸돼요. 그러면 등기가 나와 있잖아요. 봐봐요. 등기가 이렇게 등기가 걸려있는데 이렇게 이걸 주등기라고 1-1을 부기등기라고 하는데 요에다가 지상권 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번 등기에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똑같은 지상권 설정 못한다 했잖아요. 이게 얘가 1위 행사하면 187조에서 여기가 딱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딱 지우거든요. 이렇게 지워질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딱 소멸하면 이렇게 안 지워져도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말소등기 하겠죠. 일반 저당권 소멸시효에 걸려서 말소등기를 하긴 합니다. 저 말은 187조와 180 차이점은 얘를 지우지 않는단 말이 아니고 지우지 않더라도 얘는 딱 지상권이 사라져요. 근데 지상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확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를 할 수 없는 저지 능력이 있어요. 등기라는 것이 원래. 그래서 나중에 말소 등기를 해서 다르게 지상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안 준다는 말이 아니고 얘 80조는 그렇게 지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상권이 소멸하고 20년 동안 행사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러면 원래 소유자는 이거를 말소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 싹 사라지겠죠. 뭔지 아셨죠? 뭔 말인지 사라져 딱 한 다음에 사라진 다음에 이 권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20년 행사하면 지상권이 소멸되고 결국은 그 소유권자는 이 지상권을 말소등기 하겠죠. 그러면 소멸된 권리는 그럼 국가에 주게 되는 거예요? 응? 소멸된 지상권은 국가에 파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니까. 네. 개인 가반태. 전세권도 당연하죠. 그래요? 전세권은 20년, 전세권 설정을 해놨는데 20년 지나면 20년 되면 행사 안 하면 행사를 하면 괜찮아요. 안 하면 행사죠. 행사 아무것도 냅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행사하면 당연히 계속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가겠죠. 행사 안 하면 누구한테 내가 땅 주인이에요. 토지 소유자. 이분이 다 지상권 설정해서 아무것도 아니시면 행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 거 그냥 사라지고 저는 그냥 재산권 소멸 재산권 없다고 생각 국가세로 된 게 아니라 내 개인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아셨죠? 자, 취득 수요는 20년 동안 또는 등기 플러스 10년 점유를 하잖아요. 평은 공연하게. 등기하고 10년은 선의 무과실로. 요를 점유하면 소유의사를 점유한 다음에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시요. 20년 동안 등기하고 플러스 10년 동안 평원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게 특별 규정인데 얘는 이렇게 법률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20년 점유하거나 등기한 다음에 10년 동안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지금 법률의 규정이가 몇 조예요? 187조 해야 되잖아요. 법률의 규정에서 법률 행위하다 법률의 규정에 취득한다니까요. 물권을 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할 일은 뭐냐? 등기까지 해라. 그럼 결론은 뭐가 된다? 187조의 예의 구정으로서 어떻게 한다? 186조에 해당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지만 그건 180조 적용이 되지만 187조의 예의 규정으로서 등기해야 권익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등기 플러스 10년. 거기에다가 아, 여기는 그냥 등기했으니까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10년만 지나면 요 등기는 요 할 때 이렇게 이미 등기돼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부동산 20년 시효로 인한 점유 취득 시효가 그렇습니다. 시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물권 취득이지만 187조의 예로서 등기하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뭐 먼저 하셨죠? 원래 180조의 법률 규정에 나와 있지만 등기해야 자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제한물권은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입니다. 자 제한물권 있죠? 자 그리고 소멸 청구는 재산권자 또는 임대차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을 때 또는 목적물을 매실되거나 목적물의 용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187조에 의해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186조가 아니고 187조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말소 등기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소멸 통고는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 통고를 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됩니다. 나중에는 말소 등기 하겠죠. 그래서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 자, 네. 말소 등기를 안 해주면 직권 말소입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안 해주고 국가에서요 이 소멸해서 직권 말소합니다. 만약에 가서 말소됐을 때 해줘야 돼요? 아니 내가 말소 청구하면 이런 사유로 말소 청구를 하면 거기에서 형식적 판단해서 말소를 조건이나 청구.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불법으로 말소됐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회복등기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해서 난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말소 등기를 했어요. 그 등기 된 상태에서 이제 세입자가 만약에 말소 등기를 안 해주면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세입자가 말소가 아니라 거기 내가 만약에 대출을 다시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거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세권? 내가 전세권자고. 내가 아니 전세권 설정자. 해줬고 전세권자가 말소를 안 해주면은 아니 전세권자가 말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다시 은행에 가서 제가 집주인이에요. 전세를 나한테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연체했어. 지상권 설정했으면 임대차는 지상권이니까. 자, 지상권이 내가 이익이 1을 연체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소멸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청구하는 거 소멸 청구를 해요. 소멸 청구 이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를 해서 내가 지상권을 말소한 다음에 둘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100% 소멸된다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등기소에서 말소 청구하겠죠. 없애겠죠. 내가 등기부를. 새로운 세입자 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 그건 내 맘이고. 그럼 다른 사람들 지상권 설정해놓고서 내 맘이죠. 전세권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설정도 그 용어 개념을 채고 있다 보면 그게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의 개념은 저는 그동안도 그랬지만 전세권 설정을 저희가 하는 줄 알았어요. 많이 세입자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일 때 그럼 결국은 그 전세권 설정 자가 갑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설정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설정해준 설정 주인이 자가 설정자. 그렇죠. 그동안 근데 말 개념은 그동안에 저는 보기 전에는 보통은 세입자들이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서 그 설정을 그렇게 해달라고 단지 요청을 하는 거죠. 갑한테. 그렇죠. 집주인한테 네. 요청만 하는 거지 설정권자는 그 사람인 거죠, 집주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임대차가 나오냐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이게 갑 주인이에요. 아파트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 주택이야 우리 흔히 말하는 전세라고 틀립니다. 우리가 주택 흔히 말하는 전세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세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좀 개념이 요 가와 원 사이에 이 사람이 주인이 설정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자예요. 지상권 권리자, 그 다음에 전세금은 전세계 권리자. 그럼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가서 등기소 가서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아파트 집주인은 전세권을 설정을 안 하죠. 안 하려고 왜? 세금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얘한테 안 해주려고 하니까 아이씨 추접스럽게 막 해주라고 해서 짜증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가 나온 거예요. 전입신고하고 이사 가고 여기다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하고 똑같이 받아주면 이런 뜻입니다. 해주면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전세권 설정. 왜?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엄청난 파워가 안 해. 그래서 잘 안 해주려고. 배우고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해줬는데 전세권 설정을 잘 안 해줍니다. 이 집주인이. 어렵더라고요. 괜히 불안하고. 전세권은 나중에 재산의 지론, 음료부터 시작해서 과실, 실축권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집주인은 잘 안 해줘요. 또 여기 말소 듣기 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주택임대차예요. 똑같이 이런 관이면 똑같이 권리를 주어지겠다. 잘 안 해주려고 하니까 만들어진 게 주택임대차예요. 이거 잘 만들어주면 저는 만들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전세권 설정된 상태에서는 은행이 대출이 안 되죠. 아니죠. 그건 또 다릅니다. 그 가격이 차이죠. 가격이. 아니 보통 전세권자들이 1순위를 하기 위해서 그 은행이 담보를 다 갚고 1순위 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가면한 사람이 이 가격이 얼마예요? 2억이야. 그러고 전세권을 설정할 때 얼마 선정했을까요? 1억 선정했겠죠. 가격의 가치가 2억인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1억 5천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면 경락이 계속되면 가치가 60, 50만, 60, 70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 1억이나 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세권. 그럼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 그럼 어디가 있어요?
형이나 은행한테나 은행이나 다른 일반 사람한테 가겠죠. 얼마 남았어요? 위험부담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친인척, 친분 이렇게까지 해줄 것이고, 야 우리 한 2억 가니까 이렇게 해주라 할 것이고, 은행은 요거에 대해서 감가상계 생각해서 만약에 경매가 됐을 경우에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서 얼마 정도 한 2천이나 3천 이렇게 해주겠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한 1억 5천이나 했다. 해주겠어요? 당연히 1억 5천 안 해주지. 경매하고 유찰되면 1억 5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물건은 포기. 자, 부동산은, 자, 내가 아무리 무등산 올라가서, 야, 내 집 내가 포기할란다. 가져라. 아무리 외쳐봤자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동산은요, 점유를 포기하면 됩니다. 에이씨, 물건 던져버리면 그냥 소유권 포기되는 겁니다. 물건이. 자,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산은 점유를 포기하면 됩니다. 자, 등기하지 않는 매도인의 매수인의 법적주의 해야 될까? 자, 잠깐만 보실까요? 자, 이 말 뜻은 희망학습인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가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합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얘는 점유만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아직 안 하겠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네, 나한테 있습니다. 자, 점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해를 놓고 이해를 있습니다. 자, 과실 수취권은 사과, 배, 귤 이런 게 아니고요. 천연과실은 사과, 배까지 맞고요. 법정과실은 이 과실은 우리가 말하는 천연과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법정과실은 지료나 임대료 이런 것입니다. 지료, 또 이자, 돈을 빌렸으면 이자. 네. 뭐면 아셨죠?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임대차 해가지고 내가 지료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가시축권 누구한테 있냐? 얘는 없고 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매매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내가 간대에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권적 청구를 얘는 할 수 있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아직 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되겠죠. 정당한 권한이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등기 청구권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거 해보가 되겠네. 뒤에 나오는데요. 자, 등기 청구는 자 뒤에 나와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등기 청구권과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하는 것은 등기 인수 청구권입니다. 등기 인수, 등기를 가져가라, 인수하라 이게 청구권이고, 을이 갑한테 하는 건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신청가랑은 좀 다릅니다. 등기 해줘 임마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버려요. 계약하고 등기가 안 하고 점유한 상태에서 등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만 하고 있으면 이게 10년이 지나버리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돈 주고 앞으로 없다 이 말입니다. 갑이 꼴거다 먹습니다. 그래서 요 등기 청구는 물채권적 청구권에 10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근데 왜가 있어요. 왜? 얘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계약만 해놓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등기 해주라 10년 지나버리면 내가 돈 주고 계약금 준 거, 중도금 장부 준 거 다 갑이 가져가는 거고, 내가 계약하고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점유하고 있어. 단위 등기를 안 했어.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럼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요 등기 청구권 뒤에 있는 물권 청구권을 비교해서 살랍니다. 자, 거기 등기라는 부동산이라는 법적 주의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 거기 있는 316페이지에는 자, 등기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등기법을 해서 보십시오. 제가
저 등기부 한 다음에 다시 3, 4, 5월 다음에 다시 여기는 저 설명드리랍니다. 등기에 관련된 거니까. 자, 160, 지금 186조에 있습니다. 자, 187조 합니다. 얘들아.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하고 뭐라고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입니다. 상속은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래요?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자, 이러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자마자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해야 되니까 만약에 186조라면 어머니마다 뒤지 돌아서 등기소 가서 등기 먼저 해야 돼.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에 의한 거는 자동으로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얘는 상속에는 포괄 이전과 회사 합병도 포함됩니다. 여기랑 회사의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용빙수 국가에서 뺏어가죠? 얘는 만약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 기일에 합의가 안 돼 있으면 정지조건 이런 뜻입니다. 보상금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보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상금을 정지조건부로 한 내가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불능조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상금을 다 수용보상금을 다 받은 다음 그 국가가 수용을 또는 아니면 또 자치단체에서 수용 기일이 됐을 때 법률 변동이 물권이 변동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용 기일, 합의 기일. 뭐만 아셨죠? 언제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하는 말이니까. 자, 공인빙수. 판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행 판결이 있고요, 확인 판결이 있고요,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자, 이행 판결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행해라, 돈 갚아라, 이행하라, 명도해라. 이게 이행 판결이고, 소유권 이전 있죠? 소유권 이전해라, 이행 판결. 자, 확인 판결은 부재자 존재 확인해서 특히 우리가 성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친자 확인해서 있죠? 그게 확인을 소유입니다. 친자 확인했어. 친자 확인해서 친자로 확인서를 받았어. 아니면 내가 돈을 받는 부동산에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나랑 확인을 받았어. 확인을 받은과 동시에 내가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고 반드시 특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을 소유입니다. 이 형성 판결은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바로 권리 변동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게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은 거기 교과에 나오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거 사유행위거든요. 그게 채권자 취소권이나 상속 분할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타지에 각과 을이 둘이 공부하는데 얘를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이를 불안하면 반드시 바로 법률 규정에서 권리 변동이 또 여러분 갑것 여러분 것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성 판결이 아셨죠? 공유물 불안 판결을 받으면 바로 187조에 의해서 이 땅은 갑것, 이 땅은 을것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매는 자 경매를 보시면 나머지 네 번째를 경매는 뭔데요? 경량의 대금 암납시. 경매인이 대금을 암납하게 되면 권리변동 효과가 발생합니다. 3페이지 맞죠? 응? 페이지예요, 페이지. 이 323페이지요. 경매. 자, 180조에 187조에 의한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 5번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기타 법률 규정이 있죠? 323페이지 기타 법률 규정 10번까지, 10번까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보시면 자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은 새로 지으면 바로 제가 등기 안 해도 제 소유권이 됩니다. 물건이 바로 취득해요. 근데 처분을 하려면 이제 등기해야 되겠죠. 예? 자, 공유 수면 매립지. 공유 수면이 뭐냐면 바다, 호수 이런 데 메웠어요. 그것도 신축 건물이잖아요. 공유 수면지 매립지는 땅이잖아요. 이렇게 최초의 땅을 취득하거나 최초의 건물을 취득하면 등기 안 해도 권리가 취득됩니다. 법으로 들어간 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다 187조에 의해되겠죠. 등기 안 해도 다 권리를 취득하겠죠. 법에 들어가는 법정지상권,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규제권 당연히 된다 했잖아요. 법으로 들어간 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은 복귀. 아까 했죠. 원인행위에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187조에 의해서 당연히 복귀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까처럼 소멸시효에 했죠. 20년 동안 재산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고요. 2년 행사 안 하면. 그래서 재산권을 등기를 딱 말소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딱 소멸되면 청구를 안 하면 소멸 20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딱 행사되고 나중에 이제 말소 청구를 하겠죠. 거기도 소멸시효 되고. 자, 아직 혼동은 안 배우셨고.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익물권 아까 말했죠. 재산권을 존속기간을 2년 했어. 전세권 2년 설정인데 2년이 끝났어요. 2년 끝났으면 자동으로 당연히 전세권이 사라지잖아요. 꼭 전세권을 말소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지만 당연히 존속이 끝나면 당연히 되는 거고. 피담보채권 소멸에 피담보채권은 소멸했죠. 저당권은 돈 주고 담보 잡고 돈 빌리는 거잖아요. 저당권의 목적은 무조건 돈 받는 겁니다. 저당권의 목적은 팔리든 말든가 상관없이 나는 그 저당권에 관한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1억을 빌렸어. 1억에 대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1억만 내가 변제 받으면 저당권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말소 청구하겠죠. 말소 등기하고 또 매실 등기하고 많이 틀린데 등기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말소 등기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것은 뭐 있겠어요? 7번이나 뭐 외우시면 되겠지. 분묘농지 상환 완료. 잘 안 쓰는 거니까. 분배농지 상환 완료에 대한 소유권 취득. 그럴 때는 187조에 해당한다. 이 말이고. 9번은 지적에서 배우실 것입니다. 목적물 매실한 물건을 소멸. 목적물이 사라졌어요. 뭐 쓸 데가 없잖아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지. 포락이와 토지 소유권을 소멸. 자, 포락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바닷물에 뽕 빠졌답니다. 포락. 그 다음에 성토는 뭐냐면 다시 빠진 것이 전부 다 땅이 다시 성토 모아서 땅이 되는 겁니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 소유권은 이렇게 봐봐요. 물이 이제 차가지고 땅이 없어졌네. 땅은 아무리 꺼져도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로 이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다 수면이 와서 물이 딱 차졌어. 토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토지권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근데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성토돼서 땅이 됐어. 다 깎인 것이 다시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다 됐어. 물이 이제 흙이 채워져죠. 그래도 그 전 소유자한테 소유권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로 직권 말소돼서 국가로 계속됩니다. 그게 포락의 반대말의 성토입니다. 나중에 지적법 하시면 배우실 거예요. 땅이 푹 꺼져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면 자, 187조의 외의 규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점유 취득 시효는 20년 동안 점유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만 187조의 외의 규정으로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뒤에 보시면 책 여러분 보면 그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245페이지 펴보세요. 뒤에 보면 조문이 있어요. 245페이지. 245조. 책 어디가 있을까? 자, 245조 피십시오.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점유취득.
저 조문에 아니 제일 뒤에 보면 조문 책 있습니다. 아 없어요. 어제랑 같이 잠깐만요. 이 책이 어디 있을까? 문구문으로 나와있는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들으세요. 20년간, 241랑 20년간 소유의사로 평형 공연의 부동산 점유자는 등기하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10년간 소유의사로 평형 공연의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돈을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등기하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등기함으로써 점유 취득 시효에 자, 그 다음에 자, 무소나 물건은 공시방법 등기, 등기도 여기 등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상냥을 합니다. 이거 등기법 배우실 때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할 때는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저기 있는 326페이지 등기 청구권 중요합니다. 326페이지 등기 청구권. 아까 말한 등기 청구권. 자, 매수인이 등기해야 되는데 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 사이에 소멸 시효에 걸린다겠죠. 자, 등기 청구권. 자, 갑이 뭐라고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배금을 주고 얘는 뭐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채권이냐 물권이 중요합니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말하는 등기 청구권, 요 등기 청구권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 10년의 소멸사에 걸리고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 안 걸린다 했잖아요. 채권이냐 물권이냐. 채권 등기 청구권이 어쩔 때는 채권이 어떤 막 물권이 그럽니다. 정해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의 물건 부동산 A를 우리 유조에서 얘가 등기해버렸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뭘 해야겠어요? 갑은 을한테 말소 등기하겠죠? 말소? 이번에는 등기 청구권. 얘는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확률은 5대5입니다. 말수 채권 일단 그렇죠. 위조 자, 모르겠네. 합이
또 우리 위주에서 B한테 매달고 G한테 매달고 됐습니다. 그래서 얘 값이 최종 이제 여기가 지금 들기잖아요. 얘 쫙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소유권 말소듣기 청구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병한테 이게 왜냐? 갑이 병한테 말소듣기고 갑이 병한테 말소되고 병이 저한테 말소듣기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한꺼번에 다이렉트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물건일까요? 그 다음에 저 어디 나왔을 건데 하나만 기억이 안 나요. 자, 이런 경우 갑과원과 저작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우리 저작권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이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얘한테 변제를 했습니다. 병이 을한테 변제를 했어요. 변제를 하게 되면 저당권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한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요 변제를 함으로써 뭘 발생돼요? 변제함으로써 말소듣기 하니까 저당권 말소된다 했잖아요. 된다잖아요. 말소된 다음에 법률로 당연히 한 다음에 우리는 180세 적용되지만 말소등기 청구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권. 얘도 얘는 채권이냐 얘는 물권이냐 이런 뜻입니다. 막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뭐 지워버렸네. 자 아까 제가 말했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첫 번째 운명과 물권적 청구권 운명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현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상대방은 현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갑과 을이 있는데 얘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오 갑한테 있네요. 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니까요. 자, 얘는 지금 권리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네, 갑한테 있습니다. 얘는 위조해서 가는 거니까 정당한 권한에 가는 거 아직까지 당연 소유권은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것은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운명을 같이 한다니까요. 지금 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 갑한테 있다니까요. 유저에서 얘는 매매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자, 얘도 유저에서 넘어갔죠? 얘는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죠? 얘도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자, 여기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자 말소등기 청구권을 운동할 수 있요 갑이 을한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럼 내가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한다 했어요? 현재 얘 있어 없어요? 물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매매했잖아요.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저당권을 만약에 1억 잡았어요. 요 가격은 만약에 2억이야. 그럼
그럼 팔면서 갑과 병 사이에는 야 그래 네가 영업하는 A가 3억이야. 그럼 너 1억 있으니까 나한테 2억 주고 2억만 가져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3억 주면서 내가 이거 갚아줄게.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변경은 변사에 둘이 매매가에 둘이 계약하고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하고 설정계획 값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변제한다고 얘 변제할 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변제하는 것은 변제에서 변제대가 뭐라 했어요? 피담보채권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했잖아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면 180조 당연히 소멸한데 등기를 없애려면 맞서 등기 청구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당권이 사라지니까. 그랬을 때 요 맞서 등기 청구권은 갑이 행하는 맞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일까요? 채권인 거죠. 채권인 거죠. 왜냐? 아니, 운명을 같이 한다. 권리 행사자는 병이 있잖아요. 물권이 이해가 있으니까 이해한 것은 할 수는 있지만 얘는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규칙이에요. 이게 판례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 말씀드린 정권은 채권이다. 왜? 현재 지금 물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니까. 그럼 얘가 하는 것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1번이요? 네. 감의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얘는 소유권을 넘어질 않은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럴 때 소유권이 있는 물건은 소유권은 가백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등기